どうですか、海は。じゃーん。 2005년 8월 12일 일본의 묘가사키라는 곳에 일부 관광객들이 경치를 즐기는 중입니다. いいね、ちょっと一緒に。会社のマドンナのはるかさんです。よっちゃんです。 하지만 이곳은 本当もったいないですよね。もったいないですよ。 곧 지옥으로 돌변할 예정이기도 하였죠. 見てくる見てくる。超怖い。すごいね、下見れてやばいね。わあ、綺麗で水が綺麗。青い色してる。마츠키라는 남자의 무차별 습격으로 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 그로부터 3년 뒤 영화감독 시라이시 코지를 필두로 조감독 구리무라 시노부를 포함한 제작진은 이 사건을 취재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사망자 중 1명이었던 사토미 양의 어머니였죠. 소녀는 사고 전 묘가사키에 관한 꿈을 꾸었었고 그것을 좋은 징조라 여겨 사고 현장에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했던 것. 最近さとみがね、夢に出てき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夜中に玄関で呼び鈴が鳴って、で私が行ってドア開けるとさとみが立ってるんですよ。なんかゆっくり喋るんですね。なんて喋ってるんですか。ラただいまっていうことを、言いたいのかなって私は思って、私がお帰りって言うと、なんかね、口がねこんくらい開いて、こんな。 두 번째로 만난 피해자는 곧 약혼자와 약혼을 며칠 앞둔 채 사망한 미기토라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생전 약혼자에게 묘가사키에 대해 이야기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そしたらミギがなんか雑誌に묘가사키の写真が写ってるのを見て、ここ行きたいね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きたもんで 마지막으로 그날 중상에 그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에노 쇼에이를 만나 인터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ちょっと宮っぽい声で묘가 사키에行けってそういう声が聞こえたんですよ. 에노도 사망자들과 동일하게 묘가사키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그곳에 방문했던 참이었죠.僕もちょっとびっくりしてビビってしまって逃げたんですけど、逃げてる時にこう足がガクガクしてきて、なんか足がちょっと動かんようになったというか、で前に倒れ込んでしまった. 하지만 그날 사건에 관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마츠키가 사토미와 미기토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과 반대로 에노에게는 마치 상형 문자와도 같은 흉터만 남기고 갔던 것. 僕だけこういう風に刺されてるんですけど、他の人はみんな首切られてるんですよ。今刺されてる時に目があって、次は君の番ねっていう風にあの人から言われた. 그렇게 마츠키는 에노에게 알 수 없는 말만 전달한 채 바다 아래로 몸을 던지고 말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더욱 미스테리한 건 바다 그 어디에도 마츠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의심되는 마츠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하는데優しい感じの人でしたけどね. 생각 외로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유별난 구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自分の部屋から窓の外に空になんかこう光ってカクってこう 그건 바로 変な動きで飛んでる UFO を見たっていうことを
UFO를 봤다는 그의 목격담. 그리고 UFO를 목격한 사람은 비단 마츠키뿐만은 아니었죠. めちゃくちゃ刺されてから目が覚めた時はまあ夜の病院だったんですけど、まあ、窓があってそこに木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その上にものすごいでかい UFO というか、 UFO っていうのは未確認飛行物体と言われる UFO。 まあ、大体30メートルか40メートルぐらいあると思うんですよ。それうちのおかんも見てますから。 지체할 것 없이 에노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팩트 체크에 들어가는 제작진. 林の上の方に UFO みたいなのがあってって思ったらパッと消えてなくなって 점점 취재는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고 이번에는 마츠키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가 에노의 등에 새겼던 문양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마츠키의 아버지는 그 문양이 낯설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츠키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져 있었던 모반의 모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生まれた時からありましたね。生まれた時からあったそうなんですか。子供の頃にやっぱりしつこく聞かれたんで、神様がつけてくれたサインだよっていう。 한편 제작진은 사고 당일 영상에서 의문의 물체를 포착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에노를 사무실로 초대하게 됩니다. えのと言います。どうぞいらっしゃい。狭いですけどどうぞ。あ、はい。あ、どうも。どうもご無沙汰してます。ご無沙汰してます。 잠시 에노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나이 30세, 직업은 무직, 특별한 거주지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밥은 주로 인스턴트로 때우며 잠은 만화 카페에서 조지는 것이 다반사. 불규칙 끝판왕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 탈모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그날의 악몽과 다시 마주하게 된 에노. この辺り、ここの空のところに黒い物体が。あ、この辺りです。すごい。 보셨나요?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건 에노는 그것을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따로 있었죠. 松木さんのことをなんか恨んだり憎んだりして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全くそういうのはなくて、やっぱり感謝してるというか救ってもらったというかね。そっからもう奇跡の連続ですから。 그날 사건 이후 에노는 매일 한 번 이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증언하였고 제작진은 그 기적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기로 결정합니다. メガマフィンのセット。うまいですね。うまいです。うまい。実際今日そのネットカフェにその泊まるお金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か？いや正直ないし。 그때 行かれへんから。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햄버거 포장지. これ別に江野さんが自分の意思で動かしたわけではない。いや僕にはそんな力ないですけど。 하지만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이었죠. 제작진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취재하기 위해서라도 에노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もしですね、それ捉えられた時にはギャラをお支払いしますので。ギャラもらえるんですか？ギャラをお支払いします。お金もらえるってことですよね。はい。ですよね。払います。 카메라에 자신의 일상을 담기만 해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게 되는데 하지만 에노는 もしあれだったらなんですけど 추가로 원하는 게 있었죠. 何日か止めてもらえたらなと思うんですけど。 바로 사무실을 자신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겠다는 것. ちょっと一旦我々も一旦っていうかとりあえずいなくなっちゃいますけど。タバコはさっきのやつのいいですね。すいません。差し上げます。 역시 머리가 벗겨진 데는 이유가 어쨌든 돈도 벌고 잘 곳도 구하게 된 에노. 그렇게 그의 섬뜩한 브이로그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철면피는 아니었던 에노.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週5回
あ、1ヶ月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乾杯。 乾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제작진과 에노는 그의 취업을 축하하는 간소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飲みっぷりいいね。これうまいですね。いや僕も生飲むの久しぶりなんで。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시노부는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고 취한 제작진 한 명을 뒤로 한 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에노와 시라이 씨. 生をじゃあ1個。はい。すみません。 한껏 취기에 오르자 やっぱね、締めを外さなあかんよ。そういう風に声がこう聞こえてくんねん俺にこう。 에노는 이내 그동안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声がなんて言ってんの？声がしたんですよね。声とかもしょっちゅう聞こえてくるし。俺が松木さんされた時にな、次はお前の番やでみたいなこと言われて言ったやろ。でもあれって、次お前刺すでっていう意味じゃないねん。お前にバトンタッチするでって意味やねん。だから俺のこの傷はバトンやねん。松木さんから受け取ったバトンやねん。だから神様が望んでたことを松木さんはやったわけよ。ちゃんとしたこうなんていうの神の儀式なわけよ。松木さんの遺体が現に見つかってないでしょ。まあ見つかってない。それはもうだから別の次元に行ってしまったわけよ松木さん自身が。つまりあの事件っていうのが要するにその儀式であって、あの儀式を行ったことで松木健はその神様の世界に行けたっていうこと。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エノ君も要するに松木健と同じことをやるっていうことです。いやまだそれは言うことじゃないし。 그의 취중 고백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殺人とかね、殺人とか大量殺人みたいなことを考えてるじゃないですか。まあはっきりとは言えないですけど、可能性はちょっと可能性あるよね。可能性を感じるような話ぶりですよね。 그가 마츠키와 동일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한편 에노의 등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선 시라이시 감독. インターネットの方でですね、ちょっと検索をかけまして、それでちょっと調べてみたんですけども、一つだけちょっと非常に興味深いものをですね、見つけまして。 그러던 도중 한 만화가가 인터넷에 올린 그림 중에 상형 문자와 흡사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곧바로 만화가와 접선을 시도하는데 私は漫画のネーム絵コンテみたいなもの、ネームをここの店でよく書いてるんですけども 그녀는 종종 만화를 그리다 졸 때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움직여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선 그녀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ちょっと話は変わるんですけれども、3年前に明ヶ崎で 잠시 후 인터뷰 도중 그녀는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大丈夫ですか? 이번에도 신들린 듯이 무언가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그녀. 渡辺さん?渡辺さん?渡辺さん? 大丈夫ですか? 그런데 그 그림은 시라이시 감독에겐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3년 전 사건이 있던 날 시라이시 감독이 등반했던 오이로 야마산 정상에 있는 구토로 바위였기 때문이었죠. 제작진은 지체할 것 없이 그 구토로 바위로 찾아가 이 사건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등반 끝에
다다를 수 있게 된 구토로바이. あれだよ。霧の中に見えてるやつはそうですか。 한편 시라이시 감독은 3년 전 이곳에 올라왔을 때 이상한 경험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ここに到着した時になんか左足に違和感を感じて、この足のところにですね9匹ヒルがこう横並びに並んで足に吸い付いてたんですよ。怖かったんですぐ引き剥がしてですね、処理したんですけども。 곧이어 구토로바이 뒤편에서 제작진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足? 다음 날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오이로 야마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 黒沢清さんという方なんですけども、はい、黒沢清さん。 그는 역사적 유물의 조예가 깊은 유명 영화감독 구로사와 기요시. 오이로 야마산 정상에는 상형 문자가 새겨진 바위가 상당수 있었고 그는 이것들을 20년 넘게 조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冬山は神聖な祭祀の場所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どのようなものが一体祀られている山なんですか？これはズバリヒルコです。ヒルコっていうのは、いわゆる日本神話に出てくる日本国が作られる過程ですけどもね、イザナミイザナギっていう聞いた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神が日本を作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その時に初めて、この2人の神が産んだ子供ですね、子供がヒルコと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実は5体満足でなかった。一種の奇形といいますか副所といいますか、手も足もない、ヒルのような形をしていた、そこからこのおひる山という名前も出てきたんじゃないか。ラを見つけたんですけれども 즉각 신호부는 자신들이 찾은 상형 문자를 기요시에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곳을 20년 넘게 조사했음에도 그 바위와 문자는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작진이 발견한 상형 문자를 해석해주는 기요시. 첫째로 이 원형은 오라클, 신의 섭리나 명령을 뜻하는 그림. 두 번째, 이 졸라매는 불교의 세시오 개념으로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 합치면 신의 명령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뜻. 세 번째 그림은 자연재해 혹은 인간에 의한 대재앙을 뜻하는 그림으로 상형 문자의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신의 명령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뜻. 미스테리했던 건 훗날 기요시 감독이 구토로바이를 찾아갔을 땐 구멍도 상형 문자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형 문자의 의미를 파악한 이상 에노의 꿍꿍이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제작진.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짐을 뒤져보기로 하는데 평범한 짐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물건이 있었고 그건 바로 통장이었죠. 그 통장 내역엔 金額すごいですよ。70万ぐらい入ってますよ、これ。70万? 거지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반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는 족족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있었으며 그가 가진 돈은 월세를 구하기에도 충분한 금액이었죠. 그 말은 곧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大量殺戮とか。 한편 에노는 직장 동료로부터 구박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お前のせいでな、仕事遅くなってんだよ。分かってんのかお前。何がですか？明日来んじゃねえぞお前。明日よく仕事やから行きます。仕事絶対来んじゃねえぞ。仕事来たらお前どうなるか分かってんだよ。 그는 시라이 씨의 요청대로 틈틈이 기적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아いつがもうちょい行ったとこで向こうで車にひかれるのが頭の中によぎったから、多分あれは予知やと思うけど、でもあんなうんこ野郎なんかには僕は絶対教えません。あいつの頭の上になんか気持ち悪い。気持ち悪い。なんで俺がやったわけじゃなくて、別になんていうの、それ聞かれるのは分かってたけど、でも渡ったのはあいつやから、だから俺悪くないと思うし、この辺感じるな。ちょっとこの辺なんか感じるから、ちょっとこっから撮ってみようと思うわ。おったったったった、白石君見てや、ちゃんと。これすげえ出てるよ。これどうなるん？あ、白石君どうや？見たやろ、さっきの。すごいやろ？おっとっとっとっと、すげえこれ。見たことないやろこれ。すごいこれ。うわ、気持ち悪い。すごい。どう、白石君。これすごいやろこれ。もう完璧やろ。ありえんやろこれ。おお。おお、でかっ。でっかこれ。めっちゃでかい。おお。 그가 촬영한 영상을 보자 에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된 제작진. 그건 둘째치고 약속한 보수는 챙겨줘야 했죠. なんかフードない。あ、いやいや、そんなんいいですよ。そんなんいいです。僕なんかそんなあんまり形式的なのいらないんで、なんか裸でもらった方が結構なんか嬉しい。領収書もある。領収書からいい。あ、23,000ぴったりで。あ、そんなもらっていいですか？ 잔뜩 신이 난 에노는 시라이 씨에게 거하게 한턱 쏘기랍니다. 그리고 시라이 씨는 좀 더 에노를 구슬려서 그의 숨겨진 진짜 목적을 밝혀내야만 했죠. 例えばもしそれがすごく反社会的なねことをもしやるとしても、例えばもしそれが松木さんが起こしたようなことをやろうとしているんであるとしても、俺はもう今協力し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でおる。 그렇게 시라이 씨가 선택한 전략은 それは本気で言ってんの？それはもちろん本気よ。 자신이 그와 같은 편이라는 걸 피력하는 것이었습니다. 要するにこうやって映像作品を俺は作ることでさ、いろんなものがつながって見ることができるし、世界のね多くの人にもこれを完成させればこういう世界が本当にあ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見せることができる。分かった。それ分かったよ。 시라이 씨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에노는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実は事件の後にあの後もずっと声が聞こえてて。なんて言ってた？自爆殺戮渋谷交差点って言ってたわけ。自爆？だからでかい声で言うなんて聞こえるやんか。崖から落ちたやろ。そして別の次元に行ったっていう話したやんか。俺もそうなわけ。俺も自爆することによって俺は死なないわけ。死ぬんじゃなくてやっぱその自爆によって違う次元に行くわけ。松木さんも選ばれた人間ってわけやんか。で俺も選ばれた人間ってわけやん。そこがポイントやんか。やっぱ選ばれた人間で俺らはその使命を果たさなあかんわけやんか。そうやね。
爆弾をじゃあ作るわけ？もちろん作るそれはもう勉強したから。いつぐらいに考えてんの？まだもうちょっと金いるかなと思ったけど、今年白石君に出会ってさ、今年白石君もやる気になってて、その撮影するってなってんねんから、今やるべきなんかもしれない。 그렇게 에노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는 데 성공한 시라이 씨. 今ちょっと話しとった江野君に話しとった話は協力するっていう話は嘘。嘘ついた俺。江野君に本当の話を聞き出すために俺は嘘ついとったって。もう騙したん今。いや俺だって友達は思ってるから言ってんねやろ。なんで俺こんなから割ってんのにさ、それなんなんそれ。江野君にそんなことだけど友達として江野君にそういうことさせたくないっていうことよ。人殺しをさせたくない。いや人殺しじゃないって言ってるやんか。だからちゃんと向こう側に行けるわけだからその人たちも死ぬわけじゃないから。それは、死ぬわけじゃないとしてもよ、死ぬわけじゃないとしても向こう側に要するに行きたいと思ってない人を連れていくのはおかしくないっていう。いやだってそうかもしれんけど、だから死ぬつもりじゃなくて、だって向こうの天神様の世界に行けるわけやで。 그의 테러를 막아보려 설득해봤지만 いやそれ俺じゃないやん。だってそれは 에노의 의지는 완고했습니다. 絶対こっちよりはいい世界やから。こんなクソみたいな世界じゃないから。こんな俺はだって使命を負ってる選ばれた人間なわけやで。その俺がやろうことしてることを白石君がそれをなんか無理に邪魔してさ、もう絶対パチ当たるよ。今起きるよ。絶対なんか起きるよ。神様が僕にね。 그리고 시라이 씨가 에노와 협력하겠다고 말을 뱉은 이상 시라이 씨 역시 신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마찬가지였죠. お前それひどいないかお前。それさそんなちゃうわお前なんかよ。分かったもうお前さいいか。おい待てやなあ。俺には分かんねん。白石君にも神様の刻印あるやろ。 애초에 시라이 씨 역시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ほらやっぱそうやん。自分の使命分かってたやろ。白石君の使命はこうやって全部これを記録してさ、それを世間に発表することやんか。ほら白石君。 그날 이후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에노의 테러 계획에 협조하게 된 시라이 씨 감독.似合う。おー似合う。かっこいいね。なんかヒーローっぽいね。ほんま？ 의식을 치룰 날짜가 다가올수록 초자연적인 현상은 두 남자에게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江野くんあれすごいやん。めっちゃ集まってきてるやん。すごいね。すごいね白石君。うお。すごいよ。完全に来てるよこれ俺らに。小田君ついてきてる。すごいよ。来てるよ。俺についてきてんねんで。俺についてきてるやろ。ほんとや。俺完全に俺についてきてんで。完全に俺についてきてるよ。すげえ。そんなもんじゃないやろ。 의식이 행해질 몇 시간 전 에노는 이 세계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곳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소소한 것들을
모두 경험하고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渋谷の方に 그 동행자는 시라이시 감독이었죠. 赤坂5館チケット絶賛販売中。 あ、この人あれじゃん、ワンの人じゃん。ワンの人はレイダースの人で、ああ。じゃあ行こうか。次の信号変わっていくわ。確かずっと借りっぱなしになって100円あるやんか。いつの？いや満喫で満喫したで。すいません、ちょっと100円あります。ちょっと返しとくわ。あんまり遅なったけど返しとくわ。いやこれさ、このビデオカメラと一緒にこの100円玉も向こう側からこう送ってくれん？なんかその方が楽しいやん。分かった。あ、なった。ありがとう。그렇게 에노는 의식을 치르러 떠나게 되고 시라이 씨는 급히 현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白石さん、今日一日私2人の後つけてみたんですけど、何してるんですか2人で。いやだから何してるかちゃんと説明してくださいよ。ちゃんと説明してくれないと分かんないですよ。何か江野さんは今やばいことしようとし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騒がないでくださいよ。だから今何しようとしてるんですか。私警察に電話かけますからこれから。いいね、こっち来てって危ないって危ないの危ないの。そこおったら危ないってこっちに来てって危ない危ないって。もしもし。에노의 테러로 총 108명이 사망하고 245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고 마츠키처럼 에노의 시신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라이 씨는 이번 사건을 공모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그로부터 21년 뒤 다시 재회한 제작진. どうも久しぶりです。いやー、どうもやっと出てこれました。お疲れ様です。お疲れ様です。乾杯乾杯乾杯。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소소한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うわちょっと大橋さんこれ見ましたよこれ9匹の昼に吸われたとこからまた血出てますよこれ。何それこれ。うわ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에노가 사건 당시를 촬영했던 비디오 카메라였죠.これ 100円 그리고 그 안에는 그날의 생생한 현장과
에노가 말했던 저 너머의 세계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화 오컬트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에 다큐멘터리 프레임을 더해 멋진 장르의 변주를 보여줍니다. 대부분 파운드 푸티지가 홈 비디오 형식으로 거친 편집과 아마추어 같은 촬영을 한다면 다큐멘터리는 그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이는 완전히 허구적인 것을 마치 사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의미의 교활한 영상물이면서 시라이시 코지 감독의 이전작 노로위에서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공포 영화의 찰떡이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에서는 시라이시 감독이 직접 출연하며 완전히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 리얼리티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영화에 담긴 무한하고도 풍부한 이야기는 비록 저예산이지만 이러한 다큐멘터리 장르도 큰 스케일로 미스테리를 탐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CG는 아쉬울 수 있으나 일본의 신화와 결합한 이 시절 제2호로 특유의 끈적끈적한 느낌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그 시절의 낭만이 느껴져서 영화 오컬트는 호러 매니아 중 한 명으로서 참 반가운 영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